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이화실입니다. 2017년 올해도 어느덧 다 가고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겨울인데요. 가슴에는 벌써 봄빛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KCNTV 한중방송의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이신 김용필 씨입니다. 김용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또 편집국장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자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는 김용필이라고 합니다. 아, 네. 1인 다역을 맡고 있네요. 김용필 씨는 한국 분이신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중국 동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동포세계신문을 꾸리게 되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 동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0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그 사상 21세기라고 하는 그 남북 문제 또 국제관계 문제 이런 시사 종합 월간지로 해서 이제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한참 99년도죠. 그때 한참 올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는 한중 관계가 미군의 그 사드 배치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때였고. 네. 그리고 그때는 쉽게 말해서 탈북자들도 많이 이제는 한국을 오는 네.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2000년도 들어서서 WTO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국제관계에서부터 또 우리 남북 문제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네. 초기부터 이렇게 시사 그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역시 최초부터 우리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네. 네. 그때 그 구로동에 서울 조선족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조선족 교회에 이제는 부목사님이 전에서부터 알고 계시는데, 이 한국에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분들을 위한 뭔가 신문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조선족 동포 하면 좀 생소했죠. 네. 잘 몰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울 조선족 교회에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한 3, 40여 명 정도 이렇게 동포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는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좀 숙소에서 잠을 자시거나 또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거나 네. 또 다쳐서 또 그때 보니까 결혼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가? 근데 이제는 그 결혼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국제 관계죠. 국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파탄이 나서 그렇게 되면은 체류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상당히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서부터 중국 동포들이 누군가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국에 정말 우리 말도 사용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일제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도 많이 그때 독립운동을 하고 가셨던 분들 후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탈북자도 많이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만들어 지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우리 동포 조선족 동포들은 어쨌든 우리보다는 좀 자유롭게 예? 좀 왕래도 하고 어쨌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선족 동포들을 먼저 우리가 품어안고 끌어안고 나가는 게 한국 사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중국이 한참 이제는 WTO라고 세계 네. 무역기구에도 가입도 하고 막 발전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이 중요한 우리의 이제는 여러 가지 파트너가 될 텐데 그때 중국 동포들은 어쨌든 중국말도 잘하고 어떤 그쪽의 사회생활도 경험을 충분히 해왔고 잘 알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을 잘 우리가 해줘야 나중에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사상 21세기라는 책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나오는 거고 그때 동북아 신문이라는 그 이제 신문을 창간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뭐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거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는 서울 조선족 교회에 가서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신문에 동포들의 이야기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계기가 됐죠. 당초에 조선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 무슨 사상 21세기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거기에 대해 내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접촉을 했겠구만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인연이 됐고 네. 그래서 동포들하고 그때 2000년도니까요. 중국 동포들이 그때 제가 이제 접촉한 중국 동포들이 그 서울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 속에는 무슨 불법 체류도 많으셨고 그랬겠군요. 네.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가리봉동이라든가 여기 가면 상당히 좀 낯설어야 하고 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면 또 이렇게 피해 다니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는 그때 신문을 들고 정말 막 목소리 내면서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봐야 빨리 그 정보도 알게 되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문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동포분들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포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친해지는 게 됐고 저도 그때 네 그런데 무슨 신문을 뿌리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잡지와 신문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거는 쏙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직접 이제 창간하신 신문은 그거는 제가 이제는 2003년도 3월 달에 동북아 신문에서 좀 그만두고 제가 그것도 뭐 초창기 창간할 때서부터 함께 했던 신문인데 그만두고 그런데 그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신문,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 활동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약간의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국 동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뭔가 몰두해서 할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가리봉동에 살면서 이런 동포타운 신문이라는 걸 만들었죠. 처음에는 가리봉 중국 동포타운. 그래서 한 장짜리 신문을 저는 만들어가지고 그게 말씀하시니까 중국 동포타운 신문이 아마도 우리 조선족들한테는 제한 조선족들한테는 아마 제일 처음 접한 이런 우리 동포를 상대로 한 신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중국 동포타운 신문을 많이 봤다는 그런 말을 듣고요. 또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그 직원들이 가끔 대림이나 왔다 가면은 지하철 뭐 전철역에서 중국 동포타운 신문을 이제 가져다 준대요. 그럼 이래 그걸 보면은 그게 내용이 볼 내용들이 많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아마 이제
보니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꾸린 신문이네요. 네, 제가 2003년도 8월부터 네. 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 중국동포타운 신문은 2011년도 6월까지 네. 한 8년 넘게 제가 활동을 하게 됐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정말 직접 창간을 해서 활동을 해왔던 신문이었고. 그러면은 이름과 같이 중국 동포타운 신문이라면 전적으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위에서 꾸린 그런 내용들을 담았겠네요. 일단은 그쵸.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주요하게 된 독자들이었고. 네. 그래서 이 동포들에게 필요한 정보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동포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대림동도 아주 이제는 뭐 가리봉동보다 훨씬 더 번화한 지역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가리봉동이 상당히 동포들의 중심지와 같은 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화합과 공존의 어떤 그런 마을로 만드는 노력 네. 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동포들 이미지에도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서로 어울려 잘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이제는 이름도 그래서 는 동포타운. 그게 동포분들 처음 올 때는 타운 하면은 영어니까 네. 좀 생소한데 예. 신문이 나오고 나서는 동포타운이라는 게 이제 많이 뭐랄까 좀 가깝게 느껴진다 그럴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8년간 꾸려오던 동포타운 신문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동포 세계 신문으로 이제 넘어오신 데는 또 어떠한 사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죠. 네. 그 2005년도에 제가 가리봉동에다가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면서 직원들도 좀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제 가리봉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이게 빨리 재개발이 됐으면은 좀 정리 좀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도 하고 뭐 그래도 할 텐데, 이게 뭐 2005년도부터 재개발 된다 해가지고 2010년 뭐 한 5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게 계속 이제 재정적 악화로 누적이 돼갖고. 네. 그다음에 이 신문이 성장 발전을 하려면은 광고가 주요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센터를 만들었던 것은 광고를 뭐랄까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생력을 갖추자. 네. 그래서 거기서 직업 소개도 하고 또 법률 상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경비도 좀 마련도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센터의 그런 기능이 조금 뭐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는 정부의 지금 같았으면 그게 잘 나갔으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텐데 네. 그 당시 초창기에는 뭐 정부 지원 받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네.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이런 한국의 그런 대중신문이 아니라 무슨 조항일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전문 제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창간하신 신문이기 때문에 좀 소외 좀 된 게 아니었었나요? 일단은 그때 동포에 대한 중국 동포와 동포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고 중국 동포 하면은 불법 체류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관심이 없었죠. 하긴 그때 네. 불법 치료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네. 지금과는 달리. 네. 네. 그러다가 2007년 방문 취업제가 되고 네. 8년, 9년쯤 돼서야 이제 단문화 지원이라고 해서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정부 지원이 이전 좀 있어 왔죠. 네. 근데 저는 이 단문화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중국 동포라는 그런 말을 버릴 수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정부 지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네. 결국은 좀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됐죠. 아, 그러니까 네. 주식회사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중국 동포타운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혼자 해왔던 것을 이제는 여럿이서 같이 하자. 그래서 나는 이제 신문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하고, 이거를, 재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거는 그쪽으로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네.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이상적이 그렇죠. 못 됐나요? 네, 이상적이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됐고, 네. 다시 동포 세계 신문이라는 거를 네. 만들게 됐죠. 그러면 그래서 동포세계 신문이라는 거는 언제만 창간하셨죠? 우리가 2011년 7월 달에 네. 창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젊은 패기와 이런 열정으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대변해 주면서 아주 많은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오시고 그랬는데요. 참, 중국 동포 신문 꾸리기까지 참 들어보시니까 많은 일이 굴곡적이고 또 파란만장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 진짜 저도 많이 감동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저 또한 또 중국 조선족 동포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대표님께 진짜 감사의 인사 지금 드립니다.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일의 사업 중에서 김용필 씨가 중국 동포들을 위한 사업에 나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처음 활동할 때만 해도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이제 몇몇 손가락에 꼽힐 만한 이제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중국 동포들의 헌신적으로 활동을 막 하실 때였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사건이 터져야만이 네. 그때 이제 중국 동포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만 보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중국 동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나는 기자로서 또 한국인 종교인도 아니고 네.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중국 동포를 한국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게 네.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국 사람 중에 그래도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그래도 남아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심 없이 해와서 그런지 중국 동포분들이 그래도 김용필하면은 정말 동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중국 조선족 네. 동포들을 놓고 보면은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어디가 낼 데가 없고 우리 대변해 주는 사람도 별로 찾기가 있긴 있지만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때 마침 정말 혜성처럼 그 김용필 대표님이 이런 동포세계 신문을 창간하셔서 또 그 전에 무슨 중국 동포 타운 신문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조선족들을 대변해가지고 또 조선족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또 동포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취재도 하시고 또 뭐 취재해서 혼자 쓰셔서 편집해서 신문에 내서 또 뭐 어디 신문 또 발행도 또 혼자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엄청 수고가 많으셨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30대 초반서부터 지금 이제 40대 후반 거의 17년이 됐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청춘을 여기에 바쳤다고 생각이 들죠. 아유, 그러면은 뭐 거진 강산이 2번 변한 셈인데 거진
네, 이동안 그 젊음을 완전히 이런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우리 이제는 흥룡강성 밀산에 또 안악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서 방금 안 그래도 이제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저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보면은 네. 부사와는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뭐 네. 이렇게 내가 신문을 꾸려서 부사가 되겠다는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은 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신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들도 제한돼 있을 거고 그런 일이 부사와는 거리가 멀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런 뭐 물류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경제상 지반이 없으면 경제 기초가 없으면은 네. 참 이런 가정을 운영하기 좀 힘든데 그래서 안 그래도 혹시 가정을 잃었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요. 네. 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은 네. 재정적으로는 제가 좀 꽝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항상 재정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지속 그렇죠.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지금 뒤돌아봐도 좀 소홀한 면이 많죠. 근데 이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 집사람이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같이 하니까 그 전보다는 좀 덜 힘들게 네. 또 협력해서 그래서 이 동포 세계 신문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까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또 동포 세계 신문도 벌써 2011년이니까 8년 차 가까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조심스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내분도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요, 흥룡강성 밀산. 네, 밀산. 네, 조선조 낙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완전히 대표님도 네. 절반은 이제 우리 중국 동포라고 해도 뭐 동포분하고 사시니까 네. 이제는 아무래도 워낙 동포들한테 이런 정감이 많이 가시고 관심이 많으신 데다가 아내분까지 조선족 동포이니까 당연하게 좀 이 관심을 더 갖게 되겠네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도 네. 우리 동포 사이, 연변 사이 네. 저한테 붙여서 친구맞게 불렀던 그러셨어요? 지인들이 그랬는데 정말 연변 사이가 됐죠. 밀산이 먹단강 사이네요. 네, 먹단강 사이. 네. 네. 그러면은 이건 경제적 지원은 아내분이 뒷받침해 주셨나요? 같이, 네. 어쨌든, 백지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고 그러듯이, 네. 같이 하니까, 또, 혼자 하다 보면은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집사람이 또 보충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월한 면도 있죠.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무슨 글만 쓰시고 또 그런 데다가 동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좀 많이 어려움 겪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했는데 확실히 어려움 겪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가정도 이루고 또 아내분이 적극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세요. 네, 저야 감사하죠. 예, 날개를 단 격이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이제 신문에서만 한 17년간 해오셨다니까 이 기간 가장 어려웠던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 처음에는요? 그럴게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중국 동포 관련 신문은 네. 여러 매체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다들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신문을 많이 봐요. 왜냐면은 한국의 어느 방송 매체나 언론 매체나 중국 동포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그래도 동포 매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신문을 좀 유료화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좀 보세요 그러면은 네.
또 안 봐요. 한번 그렇게 했다가, 네. 그렇게 했다가 계속 신문이 그냥 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네. 결국은 신문은 동포분들에게 무료로 보시라고 주고, 이런 광고로 결국은 해야 되는데, 우리 동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이 신문에 또 이렇게 광고를 낸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동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진짜 이래 뭐 완전히 자기 자신의 노력을 피땀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매일 정말 최하층부터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하다 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수월하게 내줍시다 하고 돈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문에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무슨 신문을 내냐, 전대 그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이제는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줬던, 네. 특히 동포타운심을 처음 낼 때는 결혼하라고 미리 줬던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동포세계신문은 아버님이 물려주셨던 뭐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 재산도 물려받은 거를 여기다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10여 년, 17년 가까이 계속 이제 동포 관련 신문을 만들어 갔는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보람이 있었던 거는, 네. 우리가 2003년도에는 이제 고용허가제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근데 고용허가제가 노동부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고용허가제가 해서, 그래서 이제 합법화적인 절차를 밟으려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에 내고 안내센터까지 내고 해가지고 목이 터져라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 고용 허가제로 인해서 또 합법화로 한국에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동포세계신문 그렇죠.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이제 접수했겠군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인 동포분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출국하면은 1년 후에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동포분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진 출국을 했지만은 재입국이 안 돼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5년도에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도 뭐 유언비어도 많이 나왔었고, 그때마다 제가 그런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법무부에다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포들 믿게끔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리봉동에서 활동하니까 가리봉동 지역민들하고, 지역 상인들하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동포부들이 갔다가 1년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에서도 그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동포들한테 정확하게 이 정책 취지를 알고 이 정책에 따를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그래도 그때 한 10만 명 가까이 물론 이제 저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 상당히 저희의 그 활동이 상당히 동포사회에서는 저 김용 PD가 가라고 그러면은 저거는 믿고 가도 된다. 그래서 그때 못 들어오면은 정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막 각서까지 막 내가 받아가면서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많이 가셨고 또 2006년도에도 또 2차 그런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도 많이 가셨고 그래서 2007년도에 어쨌든 방문 취업 제도가 되면서 정말 이제 동포 사회가 이제는 불법 체류 시대에서 이제는 합법화 체류 시대로 바뀌면서 정말 우리 중국 동포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죠. 그러면은 좀 어려움도 정말 엄청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오셨지만은 그래도 대표님이 그런 노력을 일조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하신데요. 그 가리봉에서 한 10여 년간 이래 우리 중국 동포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렇게 계셨는데 현재 그 한국에서의 우리 중국 동포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그 올해 개봉한 그 청년 경찰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제 오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 20년을 중국 동포들과 함께 지낸 한국분인 김용필 씨라면 가장 발언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영화까지 나오게 된. 이번에 청년경찰, 또 이제 범죄도시, 이 영화가 2017년대에는 동포사회에는 큰 화두였는데, 네. 사실 그게 중국 동포 사회를 좋게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범죄인, 그런 악당, 조직폭력배의 어떤 그런, 저기로 조선족보가 나오고, 이 동포들 밀집에서 살고 있는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을 이제 범죄 소굴로, 이렇게 표현한 영화여서, 그래서 대책위를 만들었죠. 네. 나름대로 몇몇 사람하고 저하고 앞장을 서서. 그래서 정말 영화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 영화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영화를 본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와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대해서 다 영화에서 나온 것대로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 대책위를 만들어서 하여튼 제가 3개월 넘게 아주 그냥 여기에 열심히 저기를 했어요. 한국 언론사들하고도 접촉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그래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이 보도를 해줬죠. 네. 그래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많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12월 들어서 대림동에서 또 사건이 뻥 터지는 바람에 약간 좀 끝마무리가 좀 안 좋게 되지 않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국 동포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들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는 한국의 언론, 방송, 이런 영화, 이런 매체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왜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속의 일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우리 조선족들한 지금 현 사회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있는 우리 조선족 사회에 좀 그 일부적인 그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리봉동 대림동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쪽 지역만 해도 10,000명 넘게, 이쪽 서남권 지역만 해도 한 10만 명 넘게 사는 지역이고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가 있죠. 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 그런 강압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모든 동포 사회가 다 그런 거이냐 막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보도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겠죠. 특히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오셔서 3D 업종이라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좀 불안정하잖아요. 가족하고도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생활에 좀 낯선 분도 있죠. 네. 예? 어떤 중국에서 배인 생활 습관, 또 법과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떤 좀 잘 한국 사회에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냐. 또 보면서 그런 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중국 동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우리 본신의 노력도 네. 필요하지만은 동포들 노력도 진짜 상당히 필요하죠. 네. 뭐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네. 고치할 건 고쳐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런 정책을 시사했냐 이것도 네. 문제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뭐 청년경찰이 영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청년경찰은 어쨌든 그 사건 자체가 10대 가출 청소년을 납치를 해서 네. 옷이 이게 난자를 네. 양형 배출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건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뭐랄까 인권적으로 뭐 이렇게 볼 때는 서로 그 중국 동포들이 대림동에서 그런 범죄를 벌인 걸로는 사실로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측된 그런 네. 상상에 의해서 네.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 자체가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중국 동포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깡패 조직이라 할까 조직폭력 조직이라 할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지금 대림동에 가시면은 그런 중국 동포들이 어디 있어요? 다 멋있게 옷 입고 다니고 네. 정말 그 얼마나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는 완전히 덥수룩하고 정말 네. 뭐 한 방에서 여러 명이서 막 그 돼지 우리에서 이렇게 자듯이 네. 어떻게 너무 해가지고 동포들의 어떤 생활상을 네. 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주요한 게 이제는 그 택시 기사가 대림동 이렇게 12번 출구에서 우리 동포 상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조선족들만 사는 동네인데 여건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네. 경찰들도 여기 마음대로 못 들어올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거는 너무 과장되게 아니라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느 동네나 뭐 큰 변함이 없잖아요. 네. 뭐 다 약간 좀 간판이 뭐 중국어가 많고 식당 가면은 우리 말보다 위생이라든가 환경에서 네. 조금 뒤떨어지거나 네.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실은 무슨 깡패 조직이라든가 뭐 진짜 무슨 뭐 신체 네. 그 기관들을 뭐 어디 가서 판다든가 판매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까지 뭐 발생한 거 없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고 이제 범죄도시는 가리봉동에 2004년도, 2007년도에 사건, 그러니까 2004년도에 왕건이파 사건, 2007년도에 연변 흑사파 네. 검거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 그럼 벌써 이제는 10년 전 얘기죠. 네. 10년도 더 된 얘기를 이제는 모티브로 만든 건데 사실 그 범죄도시를 산탄히 보면은 가리봉동에서만 꼭 그렇게 일어났다기보다는 사회에서 가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범죄도시는 너무 무지막지한 부정적인 것만 그 한 동네에서 완전히 대놓고 뭐 칼부림하고 네. 정말 사람 다리 절단하고 네. 하마로 손두장 여기 부시고 예.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게 네.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갖게끔 네. 무서운 존재처럼 막 떠오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올해도 또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 2018년이 이제 돌아오고 하는데요. 김용필 씨의 지금 무슨 신조 혹은 새 희망, 새 포부가 있다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영화
뭐 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어려운 마음적, 심적 고생을 많이 했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정말 다들 이렇게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새해에는 항상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좀 이거를 차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2018년 2월달 되면 또 평창올림픽 네. 있잖아요. 우리 저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우리 또 평창올림픽이 나름대로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이 중국 동포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떠올라서 이 많은 역할들을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지금 한 80만 넘게 막 들어와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네. 뭐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또 뭐 동포들 많이 와가지고 정말 오히려 지역이 좀 뭐랄까 물란해지고 또 네. 지역이 또 더러워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이제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훨씬 그 미래 발전적으로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동포들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렇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현장에 다니는 그런 이제 동포 친구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뭐 우리 일자리를 뭐 이제 중국 동포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고, 다 중국 동포들 중국으로 쫓아 보내야 된다고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한면에서는 또 그러더래요. 아이고 중국 동포들 다 들어가면은 중국 이게 한국 경제가 출렁인다고. 네. 그러면 현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 다 쫓아보내면 네. 일할 사람이 어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쌈띠 네. 업종에 한국 분들은 많이 그런데 이제 안 참여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런 제대로 그게 운영되고 돌아갈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리봉동도 그렇고 대림동도 그렇고 광진구의 그 자유 양꼬치거리도 그렇고, 네. 동포분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어두운 거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포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양꼬치도 팔고 또 중국 요리도 팔고 뭐 그렇게 시끌벅적해지고, 네.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이루어지고 네. 굉장히 활성화되어가는 네. 그런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좀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런 거를 또 바로 알리는 게 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포 세계 신문을 통해서는 좀 더 이런 동포들의 활력 있게 움직이는 활동들을 네. 좀 알리는, 그런데 좀 앞장서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네. 우리 KCN TV 한중방송에서도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초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네. 정말 동포 사회를 바로 알리는데 네.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 그 한중방송 잘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나운서 네. 삼총사 이야기라든가. 네, 카톡이나 SNS에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에 대해서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저희야 네. 뭐 신문 기사 쓰는 게 전문가지 방송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지만은 들어보시고 또 어떤 네. 면에서 또 어떻게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아나운서로 우리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이화실 선생님도 네. 정말 여기서 생업을 하시면서 네. 일요일마다 이렇게 거의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신다는 거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네.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가 다 네. 이제 각자 이제 하는 일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말에나 그러면은 이런 취미로 네. 또 이렇게 모여서 네. 이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모로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좀 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우리 그 특색을 살려가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 네. 동포분들이 더 친근감을 갖고 더 많이 들어주지 않으실까. 네. 정말 서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금연은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금연에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곁에서 뭐 이웃 친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겪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고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주고 또 좋은 정보를 실어서 날아주면은 우리 동포들도 사랑받는 그런 네.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김영필 대표님 하고 이런 인터뷰가 나누면서 저도 이제 많은 감동도 받고요. 또 후배 이래 좋은 조언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